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냐, 이제 샤딩, 캐스퍼, 아까 얘기한 캐스퍼, 그다음에 레이든, 플라즈마, 그다음에 또 하나 투빅, 몇 가지 이런 몇 가지 솔루션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샤딩은 아까 우리 호치테님이 그런 거 있었죠. 나누면 빨라진다. 그런 거 뭐 예 없을까요? 샤딩. 샤딩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방식이 예를 들어 여기 보면 힘, 리, 팍, 남 이런 종류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옛날에는 다 같이 동일하게 다 갖고 있었다면 그거를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아권 팀 리는 이쪽 데이터베이스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팍하고 남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들 간의 거래는 각자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즉 모든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로 싱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컨티넨탈 트랜잭션이 발생하거나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할 수 없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그것이 쿼리에서 유효성 검증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 두 개 쪽으로 자신들의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내줌으로써 갱신을 시켜줍니다. 그게 샤딩의 기본 개념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쪼개가지고 분산시켜서 보관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은 사실 이번에 나온 개념이 아니고요. 1960년대에 나온 기술이고요. 분산 컴퓨팅, 그리드 컴퓨팅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분산 컴퓨팅, 그리드 컴퓨팅을 전공하신 전공자분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저도 수박 겉핥기 정도의 지식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서 이 개념을 접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쉽지 않을 거다. 개념은 좋아요. 개념은 좋아서 이렇게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왜냐면 불필요한 데이터를 다 나눠서 같이 싱크를 맞춰줄 필요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 플로드가 갖고 있는 장부와 미국에 있는 장부를 이제 항상 싱크를 맞춰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분리된 상태로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교환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들이 과연 실생활에 우리 생활에 아예 안착이 돼서 운영이 될 거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이드는 아까 이더리움하고 똑같습니다. 이더리움에 있는 코인만 가지고 A와 B가 거래를 딱 하면 마지막 결과만 장부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레이드는 이제 결제, 그러니까 금액, 아까 얘기한 익스터널 어카운트에 대한 부분만 다룹니다. 즉 인터널 어카운트,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어카운트 부분은 얘가 관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어카운트 부분에 이런 레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플라즈마는 루트 체인이 있고 패런트 체인, 차일드 체인이 또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체인 같은 이것도 다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차일드 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트랜잭션의 최신 스테이트먼트 상태, 변환 상태, 최종 상태를 주기적으로 잘라가지고 루트 체인의 머클트리 정보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머클트리 정보를 알면은 이 머클트리 정보에 해당되는 차일드 체인의 원본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작은 거래들, 빈번한 거래는 차일드 체인에서 처리를 해주고 이 처리된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나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식스 시그마라고 해서 물건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벨트에다가 물건이 이렇게 흘러갈 때 갑자기 어느 표본치 하나 뽑아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 까보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전체 공정에서 몇 프로가 지금 잘못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이제 방식처럼 이것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루트 체인에 해당되는 머클트리 정보값을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쪽에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왜 법원이라는 말을 썼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이제 트루빗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프로그램은 스테이트먼트, 어떤 상태 변이가 계속 히스토리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은 생성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쳐온 그 경과 자체가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쭉 변화가 돼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모두 다 동의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아요, 서로. 거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부분이 나와요. A라는 사람은 난 저거 A인데, 근데 B라는 사람은 아니야, 저거 B야 라고 얘기하는 컴퓨터 그 스테이트먼트, 그 변이 상태가 잘못됐다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얘기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이 발생했을 때에 루트 체인의 머클 트리 값을 찾아가지고 해당 차일드 체인에서 문제점을 파악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플라즈마는 이제 설계되어 있는데 이해되시죠? 어쨌든 큰 맥락에서는 큰 맥락에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루빗은 이렇게 플라즈마를 하게 되면 결국은 올려야 될 데이터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개념, 아까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루트 체인, 메인 체인 자체에다가 올리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 최소화할 수 있는 거가 결국은 스케일러빌리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과연 진짜 스케일러빌리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스케일러빌리티가 아니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은 똑같아요. 내 파일을 늘리는 스케일러빌리티의 접근이 아니라 내 스케일러빌리티는 그냥 그대로, 내 파일은 그대로인데 거기서 다루는 데이터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압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네트워크 중계기 보면은 미모 안테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모 안테나를 보면은 데이터를 압축해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근본적인 치유책은 될 수가 없어요. 저런 것들.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루빗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컴퓨팅 리소스 파워를 계속 잡아먹는다고 그랬죠. 이더리움 자체 내에서. 그런데 이 컴퓨팅 파워를 플로드들이 하지 말고요. 이 컴퓨팅 파워만 제공해주는 애들을 따로 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뎁 개발자가 자신의 뎁을 만들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립니다. 그럼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분명히 계속 누군가의 컴퓨팅 리소스로 스테이트먼트 변이를 계속 모니터링 해주고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을 누가 해주는 거냐? 플로드나 채블로드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별도의 트루빗 컨트랙트 쪽으로 그 컨트랙트를 넘깁니다. 그러면 해당 컨트랙트에 대해서 이 컴퓨터 자원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해주고 결과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유경제 개념으로 그걸 빼는 겁니다. 컴퓨팅 리소스들의 역할을. 그 리소스를 빼가지고 얘네들이 이 일을 수행하면 얘네들한테 뭘 줘야 되죠? 보상을 주면 되겠죠. 보상을 주는 개념으로 해서 전체 퍼포먼스를 게스 리밋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스 리밋이 670만이라 하더라도 얘네들이 이제 작동해서 트루빗이 제대로 작동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원활하게 되겠죠. 수수료 낮아지겠죠. 낮아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더리움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트루빗, 아까 얘기한 레이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샤딩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자 입장인 ICT에 한 15년 이상 저도 일을 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쉽지 않다. 근데 이더리움이 접근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공의 방식이다. 즉 가급적 디센트럴라이즈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간다. 어떻게 보면 참 교과서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